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의 김혜선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전문가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볼 텐데요. 먼저 도와줘요 리치맵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전화와 문자로 모두 가능하고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 하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자, 그럼 오늘의 감독이죠. 고승환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먼저 고승환 전문가가 어떤 분인지 프로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주식은 타이밍이다. 감정을 죽이고 기계처럼 대응하자. 꽃미남 기계. 고승환 전문가의 냉철한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리치맵의 9회발 투아웃입니다. 고승환 전문가만의 노하우를 배워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에 이 신비의 세력선과 또 카사노바 기법에 대해서 통해 종목을 찾는 노하우도 좀 배워봤죠. 네. 간략하게 저번 주 강의 좀 요약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어차피 이 기법이라는 게 뭐 한 번 들어서는 잘 기억이 안 남습니다. 네, 이제 그쵸. 반복해서 직접 좀 찾아보고 이래야지만 이제 기억에 남는 거기 때문에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력선 관련된 부분에서 네. 이제 종목들도 제가 몇 개를 좀 언급을 해드렸었죠. 그렇죠. 전혀 예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질문하셔서 네. 공개는 잘 안 해야 되는데 이제 네. 그런 종목도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네. 그때 얘기했던 종목이 혹시 뭔지 기억이 나시나요? 그럼요. 네. 그 어떤 종목이었냐면 네. 이론이랑 네. 와이즈 파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죠. 그쵸. 네. 네. 그 종목에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일단은 시장의 이제 흐름을 좀 봤을 때 네. 이론의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네. 그때 제가 이제 세력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주가가 이제 계속 지지를 좀 받는 종목들은 네. 자, 요 구간대에서 가지고 있으면 한번 강한 상승이 좀 형성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보면 이론이 장중에 상한가까지 이렇게 딱 들어갔다가 네. 엄청나게 네, 밀렸네요. 상한가에 들어가서 한 점심때까지 네. 잘 유지를 하다가 오늘 좀 이제 빠지면서 이렇게 밀리는 흐름이 좀 형성이 됐어요. 좀 점심 드신 분들 체하셨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이제 그때 지난주 금요일 정도니까 네. 한 뭐 요 구간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마 이 구간대 물량에 사셨으면 그래도 뭐 아직까지 지금은 자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뭐 걱정할 만한 구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가요? 오늘 혹시 좀 상승을 좀 했을 때 네. 이익 실현을 좀 하셨다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좀 네. 좋았겠죠. 딱 점심 그 기점에서 파셨다면은 그렇죠. 엄청난 그래 수익을 놓고서 보셨겠죠. 이제 한 번 더 매수의 기회를 좀 잡았다가 네.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이 이제 세력선 매매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일단 단기 투자가 좀 아닙니다. 네. 이 주가라는 게 사실 이제 큰 틀을 놓고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지만 네. 이게 하나하나 크게 봤을 때는 급등도 했다가 급락도 했다가 그걸 반복을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오늘 한번 상한가를 이렇게 했다가 밀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선을 유지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그 등락 속에서도 충분히 과거 이제 이 세력선 같은 경우는 최소 50%에서 네. 그렇죠? 50%에서 많게는 뭐 100% 이상까지도 수익이 충분히 이제 났었기 때문에 자 아직도 뭐 오늘 상한가 한번 들어갔다가 풀렸다고 해서 네. 크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험한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위험하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죠. 네.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구간대도 아니고 네. 산 가격대가 이제 2,500원에서 낮게 2,400원대 아마 매수가 되셨을 거기 때문에 네. 오늘 종가가 2,605원대 이제 마감을 했으니까 네. 크게 뭐 걱정하실 구간은 일단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네. 이론 같은 경우는 혹시 무슨 종목인지 아세요? 이론이요? 네. 이론 제가 네. 수없이 많은 종목을 보다 보니까요. 네. 이 이론이 어떤 종목인지 지금 살짝 헷갈리는데 그렇죠.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게 SNS 관련주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대선이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선거에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떠들었는데 요새는 이제 SNS를 통해서 선거 이제 관련된 홍보들을 많이 하게 되죠. 네, 더 광범위하고 빠르게 그렇죠. 홍보를 할수 훨씬 있죠. 더 작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유세 홍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올해 이제 초에 있었던 총선 때도 SNS 관련주 상당히 큰 흐름을 이제 보여줬었습니다. 네.
근데 총선보다는 사실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나 효과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세력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다라는 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 종목을 힘을 모으고 있다는 그렇죠, 뜻인가요?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몇 개월 동안 네. 이게 총선에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빠졌다라면 네. 그 재료가 소진이 됐다라면 주가는 원래 제자리에 찾아갔어야 정상인데 네. 빠지다가 이 세력선 근처에서 멈춰서 다시 지지를 받고. 계속해서 네. 몇 개월째 지금 힘을 모으고 있다라는 건 네. 그 대선이 꼭 오기를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이제 움직임도 네.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혹시 네. 지금 매수해도 늦지 않은 건가요? 지금 뭐 가격대가 그렇게 높이 올라온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높이 올라온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기까지 한 번 더 내려와서 네. 2,300원, 400원대 잡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네. 한번 지지를 받고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네. 이때도 한번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와서 2,500원대에서 유지를 하다가 네. 한번 떨어져서 다시 이제 2,5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주식이라는 게 너무 낮게 잡으려고 기다리다가는 타이밍을 자, 완전히 이제 그쵸. 놓쳐버리죠. 올라가는 걸 가만히 이제 구경만 하고 네. 있는 이런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너무 낮게 잡겠다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이거는 한 번에 잡기보다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네. 2,5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네. 비중 한번 잡아 놓으시고 네, 주가가 빠지면 네. 400원대에서 한번 잡으시고 네. 300원대에서 한번 더 잡아서 가격을 점차 다운시키면서 이제 비중은 좀 늘려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네. 가장 이제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선이 뭐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후보자들이 결정이 좀 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 안에 한 번 더 이제 크게 상승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그걸 보시면서 이제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종목 와이즈 네. 파워 한번 볼까요? 와이즈 파워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상승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 네. 그렇죠? 아직 상승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냥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자리에서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간 조정만 이것도 받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한번 여기서 상한가 나온 이후에 네. 최근에 이제 눌림 먹어주면서 이제 횡보를 좀 해주고 있는데 네. 이거 역시도 아무래도 이제 무선 충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모멘텀이 될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죠. 네. 지금 뭐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애플에서 이제 아이폰 5 4달 초에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서 이제 무선 충전 이제 기능을 탑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지금 휴대폰 사업에서 네. 가장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쪽이 어디하고 어디죠? 삼성과 애플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삼성에서는 이미 이제 무선 충전 관련된 부분이 탑재가 돼서 지금 나왔고 네. 애플에서 마저 나온다라면 지금 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휴대폰 업체들이 이 따라서 가는 경향이 많이 생기게 될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가장 이제 활성화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네. 자, 무선 충전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한 자, 힘을 좀 모으는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자, 이 세력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이것도 꾸준하게 물량을 좀 모아서 갖고 가신다라면 충분히 좀 만족할 만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저는 그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냥 뭐, 이게 이 종목이 바로 301선 네. 신비의 세력선에 따른 그런 네네, 그쵸. 종목이죠. 네,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거 참고를 하시고 네. 그리고 지난주에 세력선 말고 또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카사노바 기법이라고 그쵸, 아주 그거는 구미가 담기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네. 이제 종목을 좀 선별해내는 네. 자, 그런 이제 방법이었는데 어떻게 일주일 동안 또 많은 그 네. 모색과 그렇죠. 많은 모색은 아니고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올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네. 요새 이제 시장에서 젊은 층의 이제 소비가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네. 근데 요새 이제 젊은 층이나 아니면 가족들 단위로 상당히 좀 선호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네. 펜션을 잡아서 많이 갔죠. 그렇죠. 근데 요새는 뭘 많이 가죠? 요즘에요? 네. 여행 갈 때요? 네. 어떻게 가죠? 요새 주말에 네. 이제 요새 초등학생들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학교 안 가고 하니까 가족 단위로 요새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때 펜션이나 이런 호텔을 잡아서 가는 게 아니라 요새는 캠핑을 많이 가게 되죠. 아, 그렇죠? 캠핑. 네, 요새 보면은 네. 거의 뭐 이슈입니다. 젊은 네. 층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로도 캠핑을 상당히 지금 많이
다니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펜션 같은 데는 장비가 다 이제 돼 있잖아요. 네, 음식 할 그쵸. 거부터 시작해서 뭐 전부 다 있어서 몸만 가면 되는데 네. 캠핑은 뭐가 있어야 되죠? 뭐 다 네, 그렇죠. 도구들이 필요하죠. 일단 자려면 텐트가 있어야 네, 되겠죠. 그쵸. 또 텐트에 또 버너도 있어야 될 거고 네. 음식 해먹을 뭐 그릇부터 코페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새는 그쵸. 그걸 일일이 구매하는 게 아니라 텐트에 세트로 포함이 돼서 판매가 아. 되고 있습니다. 그런 또 그쵸. 그럼 우리나라 주식 중에 이 텐트를 판매하는 기업이 있는데 네. 무슨 기업인지 혹시 아세요? 그거 모르겠어요. 어떤 기업인가요? 텐트를 판매하는 기업이요? 네. 어떤 텐트 기업이죠? 세계 시장 점유율이 이제 저가 브랜드가 아니라 고가 브랜드의 세계 지금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정말요? 네. 어떤 기업인지 궁금해요. 네, 그 기업이 이제 네. 라이브 플렉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소리 소문 없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동안. 라이브 플렉스요.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생소한데요. 그쵸. 네. 생소한데 주가는 소리 소문 없이 꾸준하게. 시장이 빠질 때에도 네.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그러네요. 주가가 올해 와서 갑자기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우리가 캠핑에 열풍이 분 게 언제부터죠? 올해부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네. 올해부터 작년까지만 해도 캠핑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는데 그렇죠. 요새는 어디 계곡만 가더라도 펜션보다 텐트가 더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캠핑에 대한 열풍들 이런 인식들이 상당히 좀 많이 되다 보니까 네. 올해부터 그 부분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좀 하는 흐름이 연출이 좀 되고 있어요. 근데 네. 지금 라이브 플렉스가 전체 텐트 이제 시장을 봤을 때는 한 세계 한 4위 정도가 되는데 네. 4위 정도가 되는데 대단하네요. 네. 근데 1위, 2위는 저가 브랜드용 이제 텐트를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4위고 이제 고급 브랜드 형태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자, 라이브 플렉스가 세계 1위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계속해서 이 텐트에 대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가 될 것 같고요. 네. 이 라이브 플렉스가 주로 하는 게 OEM 형태로 네. 자, OEM 형태로 이제 텐트를 제작해서 판매를 네. 하는 겁니다. 네. 세계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캠핑을 좀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생소한 브랜드일 수도 있지만 네. 뭐 스노우피크나 코베아나 이제 콜벤이나 이제 네. 코오롱 같은 그런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의 네. 이제 고급 텐트 제품들을 자, 국내 라이브 플렉스가 전체 OEM 형태로 제작을 해서 네.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네.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라이브 플렉스는 과거에 이제 텐트만 이제 제작을 하다가 요새는 이제 게임 쪽에도 서서 이제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다른 업종으로 또 진출을 그쵸. 어떻게 하려고 하고 보면은 있네요. 여가 쪽이라고 볼 수도 네. 있겠죠. 비슷한 분야라고도 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공략층이 좀 틀려요. 우리가 네. 나이 어린 청소년층을 공략한 게 아니라 네. 30대에서 40대 이제 중년층을 타겟으로 한 성인용 이제 게임, 네. 네, 성인용 게임이라고 해서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네. 게 아니라 이제 저 이상한 거 상상할 뻔했네요. 네, 그냥 그 성인용 그 게임이 아니라 네.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RPG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19세들 이하는 못하게끔 하는 그런 게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30, 40대 전용 이제 성인 전용 이제 게임을 현재 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청소년들보다 지갑을 열 때 또 화끈하게 여는 게 30, 40대다 보니까 네. 확실하게 이제 확실한 이제 유저층과 이런 네. 것들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 텐트 매출에 이런 게임 매출까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실적이 꾸준하게 좋아지는 흐름이 연출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주가가 한번 4,890원대 고점을 좀 찍었고 네, 지금 주가가 잠깐. 지금 조정을 준 상태에서 네. 오늘 이제 이틀 동안 양봉이 형성이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추세를 하방이 아닌 상방 쪽으로 추세를 전환을 시켜놨기 때문에 네. 지금 한번 잡아보신다라면 자 고점 돌파의 흐름이 충분히 형성이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갖고서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00일선 위에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탄탄한 기업 그것 때문에 탄탄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 여력이 상승 여력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좀 이런 무거운 종목들은 네, 이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세력성 매매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들, 그러니까 좀 무거운 종목들에는 좀 해당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세력성보다는 네. 아무래도 앞으로 이슈거리가 좀 될 만한 거. 네. 특히 뭐 한여름에 사실 텐트에 에어컨도 없고 그렇죠. 더워서 많이 안 가셨던 분들이 네.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가을이 다가오다 보면은 오히려 여름보다 더 성수기처럼 그렇네요. 활성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라이브플렉스의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어 보이니까 이 종목도 관심을 갖고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또 다른 종목 카사노바 기법에 네, 의한 또 네. 다른 종목 볼 수 또 있을까요? 다른 종목이요? 네. 네, 없습니다. 네. 아무리 네. 분석을 해도 네. 이미 여름이 끝났기 때문에 네. 제습기 이제 관련 이슈는 한 번 이제 그쵸. 끝나갔기 예전에 때문에. 얘기했던 뭐 이제 성형 관련된 것도 이제 한 번씩 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특히 가을에는 이슈가 될 만한 네, 그런 호재가 특히 이슈가 없을까요? 될 만한 게 없어요. 가봐야 뭐 단풍놀이인데 네. 그럼 텐트 가지고 가겠죠. 네. 그렇죠? 가을에 특히 할 수 있을 만한 여가도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대학생들 방학이 또 여름에 있다 보니까 성형도 좀 덜 할 거고 그래서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거 가을을 타겟으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고급 브랜드 텐트 네. 우리가 한 번 사서 텐트는 오래 쓰기 때문에 네. 저렴한 걸 사는 것보다 기왕 살 때 돈을 투자를 좀 그쵸. 많이 해서 안정적이면서 그리고 요새는 또 날씨가 비가 올 때 정말 폭우가 막 쏟아지잖아요. 네. 저렴한 거 샀다가 그거에 또 피해를 또 볼 수가 있다는 네. 인식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왕 살 때 고급 브랜드를 이제 사서 안전하고 좀 좋은 자 이런 제품들을 요새는 많이 또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라이브플렉스가 계속적인 수혜주로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한 종목 원래 또 종목이라는 게 너무 분산되면은 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만 집중적으로 파는 것도 좋기 때문에 네. 네, 요거 하나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아주 현명한 강의였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라이브 플렉스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시장에서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시장의 흐름이 네. 상당히 좀 변동폭이 좀 심하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수 관련주들이 그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 제목이 위기를 기회로 이제 만드는 이제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과 같이 시장이 좀 어렵고 수익을 내기 좀 어려울 때 네. 마음이 막 급해서 종목에 막 사서 수익을 내려고 애를 쓰기보다 네. 어차피 시장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안 좋더라도 분명히 한번 엄청난 화랑의 시장이 한 번 더 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때 가서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라면 그때 가서도 시장은 좋은데 넉넉히 나만 좀 있는 거죠. 소외되는 네. 그런 이제 경향이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목을 제가 참고를 한 건데 네. 오늘 이제 배울 거는 이제 어떤 건가요? 이제 외국인 기관들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하고 대형주들이 갈 때 가장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물론 기업에 대한 내용도 봐야 되겠지만 네. 그 주식을 끌어주는 게 외국인 기관들이죠. 네. 그렇죠. 그 이제 움직임들에 같이 동참을 해서 좀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방법도 전혀 어렵지 않아요. 네. 네, 제 언제나 이제- 쉽게 강의해 주시는 우리 고승환 전문가님. 그렇죠. 네. 상당히 좀 쉽게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는 거. 꼭 주식이라고 해서 어렵게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만 잘 이제 이해를 하면 네. 자 충분히 쉽게도 따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자 그걸 가지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력선 매매를 얘기할 땐 제가 세력들하고 굳이 싸울 필요 없다. 네. 자, 세력들이 주가 올리는 게 같이 들어가서 수익을 챙기고 나오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대형주들을 할 때는 외국인 기관과 우리는 친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과 첫 번째 친해지는 자 이런 게 좀 필요한데 네. 자 이건 일단 기업을 몰라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자, 외국인하고 기관만 따라가면 되는 건가요? 자, 이걸 한번 네.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 투자자들은 종목을 매수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매수를 하죠? 단기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매수하지 않을까요? 일단 가장 보는 거 차트를 많이 보죠. 네. 그렇죠? 차트를 많이 봅니다. 기업에 대한 내용이나 앞으로 전망과 산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를 거의
안 하고 매수를 합니다. 그쵸? 차트만 보고서. 그렇죠. 거의 차트에다가 그냥 기업들의 실적 같은 거 좀 보고 네. 나온 뉴스거리들을 이렇게 보고서 이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외국인 기관들은 어떤 방식으로 매수를 할까요? 개인 투자자처럼 그냥 이저 둘러보다가 이 종목이 좋아 보이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매수를 할까요? 더 자세하고 네. 뭔가 세세하게 조사를 하고 기업에 그쵸.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쵸. 종목을 사지 않을까요? 외국인 기관들은 가격이 낮거나 적자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 안에 매수가 거의 안 들어옵니다. 네. 시장에서도 안정적이면서 앞으로 산업에 대한 전망성이 있는 기업들 네.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만 매수가 들어오지 우리 개인 투자자처럼 아무 종목이나 그냥 보다가 네. 야 이거 마음에 드니까 오늘 한 10억 정도 살까? 네. 그래서 딱 사는 게 아니라 네. 그 회사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성장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니까 지금 정도 얼마 정도를 사놓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잘 몰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건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그 회사가 그만큼 안정성이 있으면서 네.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를 해주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자세히 몰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계획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죠. 네. 기관과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제 개인이라고 보기보다 하나의 어떻게 보면 단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마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대리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럼 자기 독단적으로 못 하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죠? 끌고 가야죠, 다 같이. 다 같이 그 끌고 가는 게 설득을 해서, 아니라 설득을 해서. 위에 상사한테 저는 네.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네. 결제를 맞죠. 외국인 기관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종목이 앞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니까 이 정도 매수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몇 월 며칠에 얼마를 매수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결제를 올립니다. 네. 보고서 사상성이 있으면 그래 알았어 너 그날 매수를 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됐을 때 매수가 꾸준하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확실하게 기업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이제 매수를 하고 네. 보통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할 때 하루 매수하고 끝나진 또 않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매수하는 금액 자체가 우리처럼 뭐 몇백만 원 네. 이게 아니라 한 번 살 때 수천만 원에서 이제 억대 단위까지 매수를 하다 보니까 네. 하루 만에 그걸 다 매수하는 게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매수를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뉴스를 보면 이 종목 오늘 외국인이 사서 올랐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네. 그렇죠? 보통 많이 오른 종목들을 봤을 때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 회사의 기업보다는 그렇죠? 외국인들의 매수가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네. 최근에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자 그런 이제 흐름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 따라서 매수를 하는 방법인데 첫째 기업을 몰라도 일단 수익을 낼 수 있다. 왜? 얘네들이 들어오는 건 그만큼 안정성과 가치가 들어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개인들이 사는 종목은 절대 못 오릅니다. 이따가 네. 상당히 좀 슬픈 얘기예요. 그렇죠? 네. 눈물이 막 앞을 가리는데 네. 개인이 사는 종목도 좀 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대형주들은 이따가 보시면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신기하게 개인이 사는 종목은 못 올라요. 네. 대형주 중에서도. 그렇죠. 대형주 중에서 네. 개별주를 제외한 네. 요새 최근에 지수 관련주나 이런 코스피 종목의 대형주들을 이제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이 이따 수급을 좀 보여드릴 텐데 네. 이상하게 개인들이 사는 거 못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 이따가 이유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자 외국인 기관이 사는 종목은 확실한 종목이라는 아까 말씀을 좀 드렸었죠. 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 보면은 수익 낸 사람보다 손실 본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죠. 네. 그 외국인 기관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수익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개별주 같은 경우 세력이 베팅하는 거에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것처럼 외국인 기관들이 베팅하는 종목에 같이 이제 동행을 한다라면은 네. 시장과는 좀 이제 무관하게 수익을 조금씩이라도 챙겨 나갈 수 있는 자 이제 그런 흐름이 좀 연출이 되는데 네. 지금 같은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한 장세에서는 외국인들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있게 매매 방법을 하지만 네. 지난 이제 과거에 우리가 2,000포인트를 넘었을 때 네. 그때 화학주나 자동차주 네. 이런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했을 때 보면은 네. 외국인 기관들이 끊임없이 매수를 하면서 신고가를 막 형성을 해주는 네.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그런 시장에 한 번 더 분명히
오기 전에 이 방법을 잘 이제 채택을 해 놓으시면 네. 아마 큰 이제 도움이 되실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 차트를 잠깐 보면서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참 쉬운 내용인데요. 이게. 그쵸? 왜 마음대로 안 그냥 될까요? 그게 또 이제 주식의 또 묘미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누구나 다 이제 가능한데 어떤 부분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최근에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죠?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최근에 장은 좀 많이 보시면 빠졌는데. 그렇죠. 오늘은 많이 빠졌는데 자 최근에 와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어떻게 됐죠? 올랐죠. 네. 오르는 동안 개인 투자들은 어떻게 됐죠 지금? 계속 팔았네요. 계속 팔았죠. 네. 외국인들은 어떻게 됐죠? 계속 사고 있었네요. 바닥에서부터 계속 네. 물량을 사고 기관들도 중간에 한 번씩 물량을 사주는데 네. 개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오로지 매도만. 왜 외국인이 사고 있는 걸 알면서도 판 걸까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아까 제가 개인이 사는 종목은 죽어도 못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 오늘 많이 빠졌죠. 네. 개인 투자자가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네.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자, 이걸 다시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7월 한 20일 정도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구간대서부터 이제 매수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고 네. 오늘 한 3%대 장대 음봉 형성이 되니까 네. 자, 개인 투자들이 엄청난 또 매수를 보여줬죠. 네. 네, 그러면서 개인들이 이제 물량을 담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제 주가가 한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신호로 아. 네,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요것도 일단 그렇고 한 번씩 다른 종목도 다 살펴보고 나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불안해서 이렇고 이걸 파는 걸까요? 왜 그동안 이 네,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네. 이제서 타이밍을 잡은 건지 참 궁금하네요. 저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네, 그게 네. 자, 개인 투자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할 때 네. 자, 요거는 이제 호가창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장중에 이제 더 봐줘야 더 확실한데 네. 뭐 시장이 좀 끝난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자, 보게 되면은 꽉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할 때 네. 어떻게 매수를 하세요? 혜선 씨는 주식을 사실 때 네. 어떤 방식으로 매수를 하시나요? 내가 현대모비스를 지금 사고 싶어요. 네. 뭐 어떤 방법으로 매수를 하세요? 저는 지금 모의 투자만 하고 있지만 네. 제가 만약에 주식 실전에서 뛴다면은 그 실시간으로 네. 거래량을 보면서 네. 하지 않을까요? 살 때 어떻게 사세요? 살 때. 살 때요? 네. 매수 주문을 넣을 때. 매수 주문 넣을 때요? 네. 알려주세요. 시장가로 사시나요? 아니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밑에서 물량을 주문을 넣어놓고 사시나요? 저는 좀 기다리다가 네. 그 밑에서 이렇게 네. 팔 때까지 기다려서 네. 물량을 집어넣어놓고 주가가 빠지면 네. 매수가 되는 걸 기다리죠. 네. 개인 투자분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시장가로 안 사고 100원이라도 싸게 살려고 밑에다 이렇게 물량을 걸어놔요. 네.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 기관 투자들은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할까요? 우리 개인 투자처럼 아 이거 300원 떨어지면 사야지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기다릴까요? 그러지 않고 계획적으로 움직인다고 아까 네,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어떻게 해요? 네, 일단은 오늘 뭐 현대모비스를 1억을 내가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이걸 뭐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나눠서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네. 1억 원어치를 그냥 현재 시장가로 주문을 다 넣었습니다. 그럼 이게 체결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네. 시장가로 1억을 사니까 여기 걸려있는 물량들이 다 체결이 되면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우리가 외국인들이 오늘 얼마나치를 사서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를 보면은 그 주식을 외국인들이 시장가로 계속해서 이렇게 샀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살려고 하지만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시장가로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 보통 이제 대형주들도 한번 막 10% 급등 나고 막 이런 경우도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때 외국인 기관들이 대량으로 매수를 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건 다 시장가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대형주들이
10% 이상까지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예, 개인 투자들이 아무리 매수를 많이 해도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자,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또 팔 때도 어떻게 팔죠? 오늘 어려운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주식을 팔 때도 네. 100원이라도 비싸게 팔고 싶어서 위에다가 물량을 걸어 두잖아요. 네. 반등이 나오면 이제 매도가 되게끔 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챙기려는 방식을 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가 오늘 10억을 팔 거다. 네. 그럼 시장가부터 10억을 쭉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주가가 크게 장대 음봉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오늘 이 현대모비스가 3% 정도 빠졌죠. 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 가격대에서 매도를 계속해서 지금 보시면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못 해주고 네. 계속해서 빠지는 흐름이 형성이 됐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외국인 기관들은 시장가 위주로 이제 매수와 매도를 하기 때문에 자, 이 대형주들이 매수가 들어올 때 강하게 올라가고 또 매도가 나올 때 강하게 빠진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네. 그럼 최근에 현대모비스는 상당히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수급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네. 외국인이 계속 살 때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팔았습니다. 네. 그렇죠? 요새 시장이 어땠어요? 상당히 불안했죠. 네. 그러니까 조금 반등에 의해서 이제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호가창 위에다가 물량을 계속 걸어둔 거예요. 네, 손실 조금 줄여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물량이 체결이 되면서 매도가 형성이 된 거고 그 물량을 다 받아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가를 끌어올린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을 보고 네. 이제 수급창을 보면 되겠죠. 네. 외국인들, 개인들이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동시에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하루 이틀 반등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눌림을 주면서라도 꾸준하게 상승을 좀 이어가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들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7월 20일부터 시작해서 7월 20일 전에 보면 기관에서 또 계속 매수를 했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자 조금 이제 팔 때 기관에서 계속 매수를 해줬고 네. 기관에서 매도가 나오려니까 외국인들이 또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이 수급창만 보고 기관이 3, 4일 정도 이 정도의 물량을 매수한 걸 보고서 그때 따라 들어갔더라도 지금 엄청난 이제 수익을 챙겨서 나올 수가 있었겠죠. 네. 네, 그런 것처럼 이 대형주를 볼 때는 우리가 기업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아는 기업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삼성전자를 분석하라 그러면 누구나 다 알아요. 종목 진단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삼성전자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모르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찾아서 알려드릴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LG전자는. 네. 네, 그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처럼 기업에 대한 내용의 가치보다 사실 이런 대형주들은 수급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가기 때문에 네. 가장 먼저 이런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개인들이 자 매도를 하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이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고 네. 하루 이틀 매수를 하는 것 같고 사실은 보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주식을 할 때 우리가 욕심 같아서는 제일 바닥에 딱 사서 쫙 이제 고점에서 팔고 싶은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겠죠. 네. 근데 자 그렇게 하는 건 어쩌다 한 번씩은 맞지만 거의 이제 불가능하죠. 네. 최소한 외국인 기관들이 3일에서 4일 정도 연속으로 이제 매수하는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이제 같이 이제 매수를 해준다라면은 이제 현대모비스처럼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형성이 될 거고 네. 보통 기관이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한 3일에서 4일 정도 매수하는 종목을 보면 꼭 리포트가 나옵니다. 어떤 리포트가 나오죠? 이 회사에 대한 전망에 대한 리포트가 나와요. 네. 이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될 거다 하면서 추천 리포트가 나와요. 네. 기관이 한 3, 4일 정도 매수한 종목들은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매수가 더 진행이 되는 상승이 경우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추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이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보고서 이제 매수할 때 둘이 동시에 사는 거면 더 좋고 동시 며칠을 사고 있으면 더 좋고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자 3일에서 4일 정도 매수가 꾸준하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종목 네. 자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해서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다른 종목들도 몇 개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좀 많이 네, 사줬네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계속 팔다가 매도를 하다가 이제 이틀 샀습니다. 네.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주가 흐름은 현대중공업이 어제도 밀리고 네. 오늘 장에서도 소폭 밀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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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중공업이 보시면 개인들이 본격적으로 사기 딱 이틀 정도 본격적으로 사니까 갑자기 큰 이제 음봉 형성이 되면서 네. 주가가 떨어지는 흐름이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제가 이 현대모비스처럼 개인들이 처음에 대량으로 매수를 했다. 그러면 네. 제가 뭐라 그랬었죠? 이제는 좀 이걸 팔고 나와야 될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두산중공업 보시면 계속 물량을 팔다가 네. 이틀 동안 개인 투자가 갑자기 매수가 많은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주가가 의미가요? 바로 꺾이기 시작을 한 네.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외국인이 사서 올라가니까 시장가로 바로 사서 따라잡기엔 겁이 나니까 네. 밑에 이제 물량들을 이제 받쳐 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애들이 기관에서 이런 물량을 던져주면서 파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게 그냥 체결이 돼버리는 거죠. 네. 네,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개인들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건 주가가 한 번 더 조정을 좀 주고 갈 수 있다는 거겠죠.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접근보다 외국인 기관이 한 종목을 살 때 이렇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올라갈 때도 매수하지만 조정을 줄 때도 매수가 들어옵니다. 네. 그럼 이때를 타이밍을 잡아서 눌림목에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전략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대신 이제 조건이 개인 투자자가 매수가 찍혀 있으면 안 돼요. 네. 철저하게 이 주식이 어차피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개인이 악재네요, 악재. 냉정하게 종목에서 얘기를 보면. 해서 네. 우리가 개인만 피하면 되는 그쵸, 것처럼. 예, 네. 좀 영리하게 싸움한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많이 안 몰리는 데로만 가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개인 투자들이 하는 이제 실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네. 올라가기 전에 사서 좀 기다리면 되는데 네. 가는 걸 중간에 꼭 잡아요. 네. 그렇죠? 가는 거 중간에 잡고 떨어질 때 물 탑니다. 네. 떨어질 때 물 타요. 이번에 여기 매수가 들어온 걸 봤을 때 네. 여기서 산 투자자들이 아마 추가 매수를 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려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우리가 내 주식을 나는 싸게 사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을 때 누군가가 내 주식을 높은 가격에 사줘야지만 내가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왕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할 거라면 남의 걸 내가 높은 가격에 사주는 사람보다 네. 내 걸 낮게 사서 네. 예, 남한테 좀 높게 파는 네. 예, 그렇게 해야 이제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 이제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저희 회원님들한테 일반 개인 투자자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 네. 네, 그런 이제 말을 많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네. 대형주를 공략할 때 개인들이 열심히 팔고 있는 거 그거 사면 최소한 손실은 안 보고 네. 수익이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사실 때는 일단 자 수급창을 보고서 매수를 하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네. 지금은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가 안 들어오지만 시장이 한번 강하게 가는 시장이 오면은 네. 이 정도로 그치지 않고 신고가를 칠 때도 계속 매수가 들어오죠. 그럴 때 한번 이제 비중을 좀 실어서 들어간다라면 상당히 자, 큰 수익을 좀 챙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요걸 기억을 하셨다가 앞으로 시장이 좀 좋아질 때 대형주를 매매할 때는 자, 그걸 이제 참고를 하셔서 네. 수급창. 그렇죠. 수급창을 보시면 어느 이제 증권사나 아마 이런 것들이 다 활성화가 좀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흐름만 보고서라도 주식을 좀 선별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상당히 쉽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쉽지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쵸. 네. 근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중에 지금 이게 장이 이제 마감이 돼서 그런데 호가창을 보면은 네. 외국인들이 실시간으로 매수하는 게 제공이 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있어도 충분히 가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어려운 방법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네. 지금 요거를 연말을 좀 잘 해 놓으셨다가 자, 시장이 좀 활성화됐을 때 한번 활용을 해 보시면 상당히 좋은
자,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내는 네. 방법 중에 하나가 자,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 그래서 네, 요거 방법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원금 회복을 자, 이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그동안 손실을 좀 많이 보잖아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 네. 제가 네. 너무 화면을 예쁘게 쳐다봤나 봐요. 네. 일단 네. 원금 회복의 지름길 대공개 시작해 주시죠. 네. 네. 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아마 손실을 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쵸? 근데 우리는 무조건적인 원금 회복을 지금 꿈꾸고 아마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네. 그쵸? 근데 주식도 사업처럼 하면은 상당히 좋을 텐데 네. 우리는 그냥 무조건 수익에만 목말라서 이제 보는 경우가 상당히 저 사업이 될 많죠. 수가 없죠. 개인 투자자들한테는요. 근데 그건 생각하기 좀 나름 같아요. 그 주식 투자라고 해서 네. 우리가 사업도 어차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주식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무작정 하는 것보다 약간의 전략과 전술을 좀 세우면은 훨씬 더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네.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 무조건 수익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네.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내가 음식점을 차릴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가서 어디다 차릴지도 꼼꼼히 따져보고 네. 그리고 그 가게 뭐 가격이나 내가 할 음식에 대한 뭐 비법도 좀 배우러 다닐 거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을 구상을 해서 그걸 실행을 하잖아요. 무조건 가게 얻어놓고 오픈부터 해서 사람 오나 안 오나 구경만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주식도 이런 이제 전략과 전술을 좀 쓰면은 훨씬 더 자, 빨리 이제 원금 회복에 갈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안 하고 있다는 게 참 아쉽고 네. 그리고 직진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게 상당히 필요한데 네. 이것도 잘 못하십니다. 항상 직진만 고집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수익을 보더라도 한 번에 100% 수익을 내고 싶어 하고 네. 그렇죠? 5% 10%보다는 100% 수익, 200% 수익, 그렇죠? 300%의 수익을 자, 노리는데 네. 주식에서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이 복리 효과라는 게 있죠. 네. 자, 지금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1년의 수익률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쌓이고 복리 효과를 통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식의 가장 이제 중요한 비긴 자, 복리 효과를 이용을 해서 네. 전략만 잘 이제 세운다라면 충분히 이제 수익을 크게 낼 수도 있는데 네. 그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자, 그 부분들을 공개해 주시는 간략하게 건가요? 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을 크게 내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어떻게 풀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좀 아니에요. 네. 자, 보시면 자, 보통 대부분 한 방에 100% 수익을 내서 내가 원금 회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네. 근데 주식에서 내가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100%의 수익을 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원래 빠지고 나서 다시 올라오면은 그 빠진 만큼보다 더 많이 올라와야지 이제 그쵸. 회복이 되는 것처럼 네. 한 방에 100%를 수익을 보는 투자자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10명 중에 정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죠. 한 종목을 내가 샀는데 그 종목이 100% 급등을 하는 건 1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나올까 말까 한 확률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꿈꾸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금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꿈보다 현실적인 부분을 더 인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상을 꿈꾸지 말고 현실을 자, 파악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그럼 한 방에 100% 10명 중 이제 한 명만 나올 수 있는 대박인데 네. 자, 그럼 10%는 어떨까요? 10%씩 10번이라고 써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10번을 빼고 10%의 수익은 누구나 다 낼 수 있는 수익률이죠. 네. 그렇죠? 누구나 주식을 하면서 100%의 수익률은 못 내보신 분들이 최소한 한 많겠지만 번쯤은. 네, 10%의 수익률을 내보신 네. 분들은 아마 10명 중에 10명은 아마 다 내보셨을 겁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한 번에 100%와 10%씩 10번을 내면은 몇 프로가 되죠? 100%가 그렇죠? 되죠. 100%가 되겠죠. 네. 네, 그런 것처럼 한 번에 100%를 가는 건 어렵지만 10%씩 10번을 가는 건 네. 훨씬 더 쉽습니다. 100% 가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어렵고 네.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어렵지만 네. 1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주식을 하면서 그런 종목을 10개를 찾는 것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이 주식에서 복리 효과를 통해서 이 100%의 수익률에 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 복리 효과를 최대한 이용을 해야지만 단기간 안에 이제 원금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이따가 이제 표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 이제 복리표예요. 네. 복리표인데, 자, 처음에 제가 3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네. 3천만 원 갖고 시장에 들어와서 돈이 1,5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네. 반토막이 나네요. 네, 반토막이 났어요. 1,500이 네. 남았는데, 그럼 이거 원금 회복하려면 100%의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개인 투자들은 이 100%를 한 종목에 들어가서 매기를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적힌 게 1,000만 원이니까 네. 2천만 원을 갖고 들어와서 네. 1,000만 원이 남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종목을 가지고 원금 회복은 내가 하고 싶은데 네. 어려워요. 한 종목에 들어가서 100%의 수익을 챙기고 싶은데 그러면 딱 수익 내고서 이제 시장에서 좀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네. 100% 수익이 나는 종목을 찾기는 상당히 좀 어렵죠. 네. 근데 말씀드린 10%의 수익을 내는 건 상당히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럼 주식시장에서 복리 효과를 통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한 종목에 들어서 10%의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 1,1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또 두 번째 들어가서 10%를 내면은 1,210만 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들어가면 1,300이 되고 네 번째 들어가면 1,460, 네. 5번, 6번, 7번, 8번 가니까 네. 2,143만 원이라는 돈이 형성이 됐어요. 10번이 가기도 전에 벌써 그쵸. 100% 거기서 넘게. 두 번 더 성공하면 2,590만 원이라는 돈이 형성이 되는데 네. 그러면 내 원금 2천만 원에서 500만 원의 플러스 수익이 더 생겨버리는 거죠. 그렇네요. 근데 이걸 10번에 나눠서 갔지만 네. 한 번에 1,000만 원을 2,500으로 만든다. 네. 정말 어렵죠? 가능할지도 모르고 네. 내가 한 10년 해도 사실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네. 그런 가능성인데 이거를 직진으로 가는 게 아니라 10번에 그냥 나눠서만 이렇게 가주면 네. 1,000만 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10%의 수익을 내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회원님들한테 질문을 해도 100% 수익을 내보신 분 딱 하니까 한 100명 중에 한 4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내셨어요? 그랬더니 네. 그냥 한 종목을 계속 갖고 계셨대요. 네. 한 9개월인가 10개월 갖고 계시니까 운이 좋아서 그게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10%의 수익을 내보신 분은 말씀해달라니까 100분 중에 거의 8, 90분 정도가 10%의 수익을 내봤다. 네. 이렇게 대접하시는 것처럼 10%의 수익을 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방법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10% 먹으면 11% 먹고 싶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못 팔아서도 손실도 보고 네. 10%씩만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딱 끊어서 네. 10번만 가면 1,000만 원의 금액도 2,500을 만들 수 있고 이 2,500을 갖고 또 같은 방법으로 10%씩 많이도 아니고 10%씩 네. 10번을 가면 6,480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네요. 복리 효과를 통해서 워렌 버핏이라고 해서 네. 처음부터 그런 부자는 아니었잖아요. 네. 이 효과를 통해서 자 워렌 버핏은 연달이로 끊었죠. 1년에 20%, 25%, 뭐 네. 30%씩 해서 10년이 거치니까 처음에 1,000만 원이 이제 2,500으로 된 것처럼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들어갔다 나왔다 빠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워렌 버핏처럼 하나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건 사실 네. 정말 이제 성격이 느긋하신 분이나 네. 그래 너는 가라 이렇게 해서 갖고 계신 분들이나 가능하지 네. 보통 괜찮은 그게 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10번을 끊어서 네. 간다면은 다 다른 종목이어야 하는 건가요? 다 다른 종목을 가도 가능하고요. 한 종목만 가지고도 상관이 없죠. 대신 이제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그 그쵸. 타이밍만 잘 그런 맞추면. 식으로 해서 가져가도 되고 네. 요새 같은 경우 또 매번 10%가 아니라 여기서 또 보너스도 한 번씩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다 보면 8번 전에도 충분히 회복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자, 네. 이럴 때 이제 매수할 때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포트를 너무 분산을 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뭐 8, 9개를 분산하면 사실 효과가 좀 없고 네. 약간 금액이 작기 때문에 네. 압축을 하는 게 좀 좋습니다. 내가 10%까지 나는 못 기다리겠다. 네. 그러면 5%의 수익만 챙겨도 돼요. 네. 10%보다 5%는 더 쉽겠죠. 그쵸. 사서 하루 이틀만 해도 날 수 있는 수익이 네. 5%, 10%입니다. 네. 1,000만 원을 가지고 10번을 가면
1,620만 원이 되고 그 1,600을 가지고 다시 20번을 하면 2,600만 원이 되는 것처럼 네. 10번의 회복을 할 걸 5%씩 욕심을 버려서 20번 만에 하는 것도 네. 사실 5%씩 20번을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 걸로 생각이 되세요? 글쎄요, 뭐 하루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또 며칠 기간을 두고 하는 것도 있고 최소한 한 달 안에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시장이 좀 받쳐준다면 네. 한 달 안에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근데 네. 1,000만 원을 가지고 2,500만 원까지 100%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 종목을 들어간다라면 언제까지 기다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리표를 이용을 해서 자, 매수를 하면은 지금 이런 걸 잘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욕심을 좀 버리고 10%도 내가 좀 내기가 힘들다 그러면 5%씩만 해서 조금 이제 단기간에 가려고 하지 마시고 네. 기간을 조금 두고서 여유를 가지고 내가 3개월 안에 네. 5%씩 20번의 수익을 한번 내보겠다. 네. 그럼 이 중간에 20번을 다 성공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한 번에서 한 두세 번 정도는 아마 실패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5%의 한 종목의 손실을 봤을 때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5.3%의 수익을 내면 원금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한번 손실을 좀 보더라도 25번에서 30번 사이에는 충분히 자, 원금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자, 이런 복리의 효과를 이용을 해서 하신다라면 훨씬 더 자, 빠른 이제 시간 안에 자, 원금 회복의 길로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진짜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 네.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내가 손실을 봤던 그 금액들을 네.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생기네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문제가 뭐냐면 10% 먹으면 네. 15% 먹으려고 하세요. 네.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는 것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해요. 욕심을 버리고 네. 딱 10%씩만 끊어주는 게 중요하고 예전에 제가 아는 분 중에 약간 이제 지금 큰 거액 자산가가 한 분 계시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는 급등주를 잘 사세요. 근데 내가 처음에 이 종목은 15%만 먹겠다라고 들어가시면 네. 15%에 그냥 이익실현 합니다. 어, 그 다음은 상한가를 가더라도 네. 이익실현 해요. 네. 주변 사람들이 왜 당신은 그냥 갖고 있으면 더 먹을 건데 왜 네. 파냐 이랬더니 그분이 딱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내가 지금까지 이제 자산을 챙긴 이유가 욕심을 버리고 내가 정한 만큼만 챙겼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큰 금액을 네.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네. 것처럼 딱 10% 정해놓고 더 가더라도 욕심을 버리고 꾸준히 해서 원금 회복부터 먼저 하시고 그때부터 수익을 내도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이 복리 효과를 통해서 자, 수익을 좀 챙겨가는 이런 전략을 한번 이제 구성을 이제 해보시면 상당히 좀 빠른 시간 안에 네. 회복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참 투자의 고수가 되는 거는 전략을 잘 세우기 이전에 욕심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욕심을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해주실까요? 이제 원금 회복의 지름길.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뭐 얘기했던 종목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오늘 얘기했던 이제 수급만 보는 방법을 가지고도 이제 5%의 수익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네. 이제 중기 투자와에서 이제 가능한 종목들은 이제 기법들을 몇 개 이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네. 다음 시간부터는 단기적으로 이제 좀 종목을 사서 네. 여기서 얘기했던 5%, 네. 10%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이런 이제 매매 방법을 자 이제 또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생소하셨겠지만 굉장히 간편하면서도 또 손쉽게 여러분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오늘 강의해 주셨습니다. 강의 너무 잘 들어봤고요. 다음 주도 기대해 보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종목 상담 가져볼게요.